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트럼프 관세 발표 그거 확인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예상보다 약하면 주가는 급반등할 거고, 예상보다 더 강하거나 우리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이 서로 다른데요.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항상 제가 두 번째 지수 양봉이 뜰 때, 그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양봉이 떴는데 오늘은 음봉이잖아요. 근데 윗단에 걸려 있습니다. 나쁜 시그널은 아니고요. 내일 같은 경우 양봉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결과물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핵심이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다시 공략 포인트 잡을 건데, 내일 결과물에 따라서 저것들을 공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급하게 서둘러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마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예상보다 좋을 때와 예상치와 부합할 때,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급반등하고 있을 거고, 또 3번의 케이스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의 대응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지 않겠어요? 예상보다 좋을 때, 또 부합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하면 주가는 대부분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어. 그럼 그거 매수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약간 꼬인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더 내가 현금 비중이 있으면 거기에 평단을 좀 낮춰서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고, 뭐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 커버링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2부 시간에 회원 전용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영상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회원 전용 영상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제가 생각해서 선택적으로다가 진도 나가는 것들 한번 체크하는 시간은 가져보긴 할 텐데,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관심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일부 시간 영상은 오픈하면서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 관세를 하든 상호 관세를 하든 저는 뭐 글쎄 예상치보다 부합만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세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만 아니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위험한 짓은 할 생각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내용들이 슬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 두 번째 양봉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똑같죠. 원래 급락하고 나면 항상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양봉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안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이후, 그부터는 좋아졌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양봉 이후 좋아지고요. 왜 확인을 하냐면 주가는 우리가 급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퍼센트로 보면 보통 10% 이상 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리바운딩 들어오는 자리에서 왜 두 번째 양봉 자리가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매크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여러분들 항상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미 지난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양봉 이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거 기다려 주시면 돼요. 내일 확인해 보면 되죠. 내일이 음봉일지 양봉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또 오늘 밤에 조금씩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10%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기본 관세죠. 이런 것들 정도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모니터링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레거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 그다음 삼성전자의 변화, HBM 8단부터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부터 12단까지 가는 내용들, 또 설계를 바꿔서 HBM을 제작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낸드 값도 뭐 10% 정도 상승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윈도우 관련된 서비스 종류가 있고요. 그럼 뭐 윈도우 11 나오고 AI PC, HPC 뭐 이런 것들 갖다 진행되는 내용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예,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임에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널적으로도 뭐 1단, 2단 눌리고 들어왔죠.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일 겁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면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는 또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를 설명해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름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지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이드는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언제요? 3분기하고 4분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4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2분기가 저점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매크로가 안 좋잖아요. 지금 관세 부분, 칩서법 이런 칩서법 뒤로 보류되는 거 다 선반영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악재가 매크로적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 부분은 위로 올라가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시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테크잉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단, 2단, 3단 하락까지 다 왔고요. 공매도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과열 종목 뭐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뭐 어제는 뭐 공매도가 또 금지되기도 했는데 일단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건 분명히 맞죠. 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 이 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저가 부분에서는 공략해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양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수에서. 그러니까 거기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생각엔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예, 이렇게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 하단에서 잡아주는 거지. 예, 매수한다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그널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수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관점에서 보면 바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수주 들어온 거, 하이닉스 수주 들어온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큐버 프로프에 관련된 거, 신장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매출피, PQ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일단 222동 평선보다 또 하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 종목 같은 경우는 YOY 성장하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면 윗단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최근에 보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이동평 크로스 나오면서 일단 시그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게 1번 시그널인데 2번 시그널에서 별로 조정이 깊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와 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하는 게 내일 시그널이 안 좋아요. 그럼 이리 올 거죠. 그죠? 내일 시그널이 좋아요. 그럼 갈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테스트를 갖다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하루에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되고 비중도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25% 이상은 안 된다. 제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시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구간에 있잖아요. 이제 역배열로 흘러오는 겁니다. 업황 대부분 이쪽 장비 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막 상당히 어떻게 돼요? 개판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면 주가가 그냥 아주 급락으로 역배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시그널 처음 들어온 거고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스하고 같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 확대해 보면 테스랑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중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높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낮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기술적인 부분 다 들어왔어요. 왜? 한 번씩 이등평선 크로스 나오고 눌림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121과 61평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꼭 매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뭐 공매도 우려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30%나 40% 정도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매수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니고요. 내 시그널 좋았을 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내 시그널이 좋을 때 다 어떻게 돼요? 자, 바이로 가자.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살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테크행을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하실지, DCK를 할지, 뭐 다른 걸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실지. 자, 다음으로 제가 공략할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두고 갈 거긴 할 텐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요. 최근에 급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유는 실적이 없어요. 그냥 기대감 쪽에 따라서 올라오긴 했는데 실적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이 구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텍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킷대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바이스 장비 이쪽 관련돼서 삼성전자에서 계속 출시를 하거나 내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코리아 서킷대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PCB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유리기판이 또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는 물론 앞으로도 이런 업종이 계속 유지하겠죠. 뭐 AI 컴퓨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뭐 유리기판 이쪽에도 관심을 받긴 하겠으나 일반 기판 쪽은 계속 유지가 되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유리기판 쪽에 더 포인트를 좀 더 두고 가야 되는 쪽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10,000원 정도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상당히 싼 겁니다. 일단 지금 적자이긴 해요. 이 기업 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흑자 전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디바이스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해들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P캠이라든지 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은 올해 또 수요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서킷의 실적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뭐 만호에서 뭐 13,000원 이렇게 보시면 올해 중에 한 번은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나요? 막 작년처럼 막 2만원 가고 18,000원 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그건 꽤 오래 걸리겠죠. 3분기 정도쯤 되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일단 우리가 안정권도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 13,000원 정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NT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가이던스 다 보여드렸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차전지 업황이 워낙 또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간 아래쪽에선 사줘야 된다. 전 지금도 사도 된다고 봐요.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시그널 보고 가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런 거야.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사요. 30%. 그리고 이 아래쪽을 눌리면 또 30% 담아요. 이 개념으로 갈 생각입니다. 밸류에이션상 너무 낮아요. PER이 한 뭐 7, 8 뭐 여기서 움직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PER 10 정도 수준이 여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조금 더 뭐 과하긴 하지만 10점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뭐 저는 제가 볼 땐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YY 대비 성장하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것과 수주잔고가 다 있는 회사들 그게 원래는 본연의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221선은 기본적으로 터치해주는 게 매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해 두시고 계시면 이 정도 상태가 한 번 정도는 연출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뭐 100%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없다. 항상 우리는 대안을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3대 3대 3 잊지 마시고요. 30%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거 30%가 이제 여기선 저점이니까 초병을 보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뭐합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건 평단 조절하는 데 좀 활용을 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제일 매크로 안 좋을 때가 여기잖아요. 예, 그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IRA 보조금 안 준다 뭐 이건 이미 지난해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주면 되겠습니까? 예, 업황만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 이런 것도 결국은 모든 주가는 회사의 실적으로 비결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스몰캡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기업입니다. 내용은 제가 하도 많이 뭐 설명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회용 세포 비행기를 미국에 수출한다 이건데 이 내용들이 이슈화되고 있다면 이슈화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조정받던 것들을 반등을 좀 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알고 계시다가 여기 득 들어오다가 시그널이 좀 좋아지잖아요. 어떤 시그널이요? 제가 볼 땐 내일 정도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시그널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도 싹 매수를 해주시면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반등 들어올 수 있는 내용까지는 왔다. 왜냐면 전고점 되면 계속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아마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거의 8개월 이상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뭐 일단 52주 최저가는 찍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내용도 최근에 발표한 거죠.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회사가 한 일이 참 잘한 일이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지 지금 워낙 뭐 시장에서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까 다들 관심은 없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PER은 좀 높아요. PER은 지금 한 100 정도 나와요. 아마 100이 넘을 걸, 안 넘나? 안 넘긴 하겠다. 뭐 90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 계산은 뭐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내용도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그 내수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죠. 성장주가 다 그런 것들이죠. 뭐 그리고 이 시장이 꽤 넓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일본도 못 만드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또 뉴스나 내용들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거는 턴어라운드 딱 하는 시그널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시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양봉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 양봉 하나 들어오는 거. 2개 이게 들어오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아마 공략 여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으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를 벤치마킹 하시면서 뭐 테스를 하시던 테크잉을 하시던 뭐 아니면 PNT를 하시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많이 보는 건 이제 테크잉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TCK도 좀 보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도 사실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주가가 스타일이 내가 꼬꾸라진 걸 좋아하냐 아니면 그죠? 턴어라운드 해서 이미 달려갈 준비하고 있는 거와 하는 거 좋으냐 그건 공략하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볼 땐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N자형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달려나가는 거고 꼬꾸라진 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오래 두고 가서 급등, V바인딩 하는 것들에서 수익을 좀 크게, 단기적으로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전략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던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멘텀 플레이 종목입니다. 스몰캡이고 그러니까 이건 비중 높이가, 주가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뭐 또 비중 또 확, 아니,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괴롭히지 마시고, 그러면 저를 괴롭히는 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Q&A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걸 다 뭐 그죠?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항상 양봉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2부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 또 어떻게 또 오늘은 또 내용이 다르죠. 그저께랑 오늘하고 어제랑 오늘하고 또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또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시나리오 만들어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시나리오 잘 안 그려진다고요? 그럼 뭐 제 거 보시면 됩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